안녕하세요. 신혼여행지에서 다툼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이혼을 결심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신혼집은 결혼식 이후로 입주까지 한 달을 더 기다렸어야 했던 관계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출발할 때까지는 각자 집에서 지내야 했어요. 아마 결혼하자마자 3일 만에 떠난 신혼여행지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이혼 준비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 3일 만에 이혼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거 유세 부리려고 사연을 적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으면 병된다잖아요. 저야 이겨낸 지도 오래되었고 그냥 이 이야기 듣고 남편 욕이나 남들이 대신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하고는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받기 위해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느꼈던 건데 연애하는 동안은 못 느끼고 있었는데 남편부터 해서 남편 가족들까지 전부 다 남편을 소위들 말하는 개천용이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수성가했다고 하기엔 남편 집안 환경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 신우도 같이 나왔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기도 했고 남편이 어떤 시절을 보내왔는지는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학자금 대출도 없었고 대학 간다고 과외도 몇 개씩 받았다고 이야기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학자금 대출이 없었으니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했고 오히려 저는 남편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천용이라는 게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보니 소위 의사, 판검사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월 수입이 뭐 새우 1,000만 원, 2천만 원쯤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붙는 수식어 아닌가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고연봉 받으며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법한 회사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정도까지인가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 본인이 알 법한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했네요. 어떤 과거를 보냈는지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처음 남편 쪽 가족을 만나는 자리인데 뭐가 개천에서 용난 거냐고 따지고 들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짚고 넘어갈 만한 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저희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요. 처음에는 제주도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조심히 잘 다녀오라 했지요. 그런데 저한테 너는 안 가냐고 되묻더라고요. 가족여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를 내가 왜 끼냐 했어요. 애초에 결혼 준비하면서 연차도 몇 개 미리 당겨 쓰기도 했고 결혼식이며 신혼여행 같은 거 생각하면 앞으로 휴가도 써야 하는데 아무리 연월차 15일에 휴가가 따로 나온다고 해도 넉넉한 유급 휴가 기간이 있다고 한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미리 끌어다가 홀랑 써버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 시부모 신우, 한가족 될 사람들이라고 해도 불편한 건 결혼 전이나 후나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라면 하는 수 없이 따라라도 가겠지만 결혼 전인데 구태여 거기까지 끌려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며 휴가를 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부모님 챙기고 그러려면 제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쉬워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애초에 신우도 있고 아들, 딸 따라가는데 부모님을 예비 며느리였던 제가 챙겨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제가 무조건 가야 한다 우기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나서는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가족여행은 잠시 연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따로 말해주지 않았는데 안 좋은 촉이 오긴 했어요. 이 인간이 기어이 나를 데리고 같이 가려나 보다 싶었지요. 그걸 굳이 꾸역꾸역 날짜까지 미뤄가며 내가 당신 부모님 수발들게 만들어야 하는 거냐 따졌더니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는 앞으로 결혼식 후에 있을 신혼여행 말고는 어디 놀러 간다고 연월차나 휴가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다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흔쾌히 그러라고 대답하길래 저는 남편이 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제가 불편할 걸 알고 제주도 여행을 취소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감동스럽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니 참으로 놀랄 노짜입니다. 양가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은 결혼식 날짜 3일 뒤인 화요일에 맞춰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겠다고 비행기표가 가장 저렴한 날에 출발하기로 했던 거예요. 신혼집도 잔금 문제로 아직 완전히 구해진 상황도 아니었기에 결혼식 끝나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3일 뒤에 공항에서 남편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혼인데 같이 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각자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게 엄청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지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국 수속 마치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들이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신우까지 더해서 입국장에서 쌍수를 들고 저희를 열렬히 환영해주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누가 보면 이민 와서 현지에 살고 있는 남편 가족들을 보러 혼자 한국에서 지내던 남편이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왔구나 싶은 그림이었어요. 저는 어안이벙벙해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졌지요. 남편은 뻔뻔하게 이게 네가 원하던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어느 누가 미쳤다고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시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어 했겠냐 따지니 남편은 제주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생각해보니 제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자기도 가족여행에 휴가를 다 써버리느니 어차피 저랑 신혼여행 올 건데 가족여행지를 옮기면 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게 그러자고 한 소리가 아닌 거 알고 있으면서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는 거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참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을 테니 좀 이야기하면 생각이나마 바꾸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러면 우린 우리대로 신혼여행 온 거 둘이서 신혼여행 즐기고 시부모님은 신우가 있으니까 당신 가족들은 따로 휴가를 즐기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집에 갈 때 공항에서 만나서 비행기 타고 같이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여기까지 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잡쳐야겠냐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제주도 때 결혼 전이니까 거절했던 거 그렇다 쳐도 이제 결혼식 올렸으니까 너 이 집 며느리 아니냐고. 며느리가 시부모님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필요한 거 챙겨드리고 해야지 그걸 벌써부터 신우한테 떠넘길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신우도 너보다 어른이라고 너가 같이 모셔야 할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부려먹을 생각이 드냐면서 사람들 다 보는 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시집 왔으니 모르겠지만 이 여행이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 줄은 아느냐며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데 얼척이 다 없더군요. 지 가족들이 자기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 취직시킨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가족들이 정말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누나도 대학 안 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 과외에 비해 학비에 다 도와줬고 부모님도 여태 아끼고 고생했던 거 이제서야 보상받는다는 느낌으로 아주 큰맘 먹고 기획한 여행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제가 제주도를 따라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제 탓이고 이제 며느리니까 투정 부리지 말고 지 부모님을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입에 거품이 날 때까지 고작 떠든다는 말이 또 이 집 며느리 됐으니까 내 식구들 알아서 수발들라는 소리를 저렇게 길게 풀어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알 바냐고 따졌습니다. 자꾸 과거가 어려웠고 힘들었다 하는데 너보다 더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고 과외 못 받고 그래도 주경야독해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 천지에 깔렸다고. 그리고 자꾸 개천용 하는데 누가 보면 어디 회사에서 월급으로 몇 억씩 주고 모시고 쓰는 줄 알겠다고. 내가 다니는 회사보다 좋은 회사 다니니 더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회사 다니는 거 너 혼자만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그 대기업 말량한 월급 때문에 너랑 결혼해서 니네 부모 수발드는 식모에 너네 신우 비위장 맞춰주는 무수리 하려고 결혼한 건 줄 아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는 남편이며 시가족들 다 뒤로 한 채 그 자리에서 비행기표 끊고 돌아와 버렸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폭발하니 남편도 기가 죽고 시부모님이랑 신우도 제 눈치 보면서 따로 지낼 테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거기서 누그러지면 제 앞길 평생을 제 손으로 풀을 수도 없을 정도로 꼬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신혼여행 보내기도 전에 여행지 도착하자마자 이혼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다시 받아줄 생각도 없었지만 여행지에서 돌아온 남편 하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도 아니더군요. 사과할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여행지 내내 연락 한번 했던 적 없었기에 적어도 앞으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한다거나 어떻게 해보자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돈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뭐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신혼집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꽤나 큰 손해긴 하지만 아직 끝전이 치러진 게 아니다 보니 그냥 파기하면 위약금 내고 파기할 수 있었어요. 그 신혼집마저도 각자 모아놓은 돈에서 각출을 했다 보니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다면 제가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저 자식은 뭔데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 말아 하는지 싶더라고요. 뭐 맡겨놓은 게 있어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냐 저도 따져 물었지요. 그랬더니 제가 자기 가족들 인생에서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을 망쳐버렸으니 그 비용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비행기표에 신호 비행기표며 여행 전반적인 경비에 신호 휴가 나간 동안 못 받게 된 월급의 일부까지 계산기 두들겨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지 휴가 쓴 건 계산 안 했더라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뭐 저 때문에 영어로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못 즐긴 것도 많고 제가 없으니 부모님 수발 든다고 지낸 누나가 엄청 고생을 했다고 정신적 피해 비용에 신유 인건비까지 추가해서 저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은 2천만 원 하고도 뒤에 끝자리 몇십만 원 더 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인심 써줘서 그건 안 받고 딱 2천만 원으로 퉁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산 안 힘들게 손해를 감수한 거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당당한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마워서 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돈 깎아준 게 고마운 게 아니고 그래도 여태만 나온 정이 있는데 그냥 한번 용서해줄까? 나도 여행지에서 그렇게 돌아오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도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남아있는 정을 확실하게 떼줄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서 마무리를 지어주다니 정말 고맙기 그지 없었지요. 니네 가족 놀러 갔다가 재미없어서 실망한 돈을 왜 나한테 와서 찾냐고.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꺼지고 이혼 서류 날라오면 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이미 공항에서 비행기 올라탔을 때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말 맞다나 이제 그 잘난 며느리도 아닌데 니네 부모님 가족여행 망친 건 자식들이 니랑 니네 누나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 여행 비용은 나한테 청구할 게 아니고 부모님도 똑바로 못 챙기고 여행지에서 벙어리 마냥 말 한마디 못한 네 잘못이니 네 스스로한테 청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요. 얼마나 힘든 과거를 보냈고 당신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가늠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던 간에 그걸 너랑 결혼한 네 마누라 며느리까지 나서서 갚아줘야 하는 은혜라면 그딴 며느리 자리는 내가 때려치고 만다고 딱 잘라 전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잘난 가족여행 망친 건 니들 무능한 걸 탓하고 당신이야말로 집에 들어간 내 돈 제대로 안 돌려주면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 위약금은 위자료 줬다 생각하고 네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안 접을 테면 안 접으라고. 내 전 재산 날려먹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하다는 변호사 구해서 어떻게든 그 돈 받아내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어요. 사실 이미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던지라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 진행할 수는 있는데 위자료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거란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으름장이 효과가 있던 건지 아니면 평소에 그래도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을 몇 번 보여줘서인지 가족여행 망쳤다고 그 비용 물어내라던 남편이 어떻게 제가 시키는 대로 위약금 자기 돈으로 해서 제 돈 들어간 거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줬네요. 결국은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건지 저한테 사과하면서 가족들하고 얽히지 않게 잘 할 테니 다시 잘 해보자고 몇 번을 제 앞에 빌었어요. 하지만 그 진짜 속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번 속은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미련 남지 않게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 부모님 은혜같이 갚아줄 며느리는 어디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요. 그 뒤로는 지인들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긴 하는데 최대한 안 듣고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쪽내서 속은 후련한데 결혼하자마자 이혼해버렸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 좀 더 살아보고 할 걸 그랬다 하는 후회가 있긴 하네요. 다들 왜 살아보고 혼인신고 해라 그러는지 그 이유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혼인신고 안 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보다 그냥 당당하게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지인들 통해 들은 말로는 남편은 벌써 세장가 준비를 하는 건지 여기저기 선자리도 알아보고 소개 자리도 다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남편은 상대방한테 이혼했다는 사실 숨기고 결혼 목전에 두고 성격 차이로 파혼하게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나 봐요. 딱히 그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만나는 사람들한테 거짓말 살살 하는 거 보면 결혼 3일 만에 이혼까지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직도 부모님과 신우가 자기한테 베풀어준 큰 은혜에 대신 보답해줄 무수리 식모를 구하러 다니는 거겠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해봤자 그 끝엔 또 한 번의 이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때 가서 깨닫게 되겠지만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